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꼬박 7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전쟁 장기화에 최근에는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인데요.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임광민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휴전이 급선무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유엔 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한 말입니다. 왕 부장은 현지 시간 21일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와 가진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이 확대 장기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부정적 파급 효과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은 중국이 보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수수방관하거나 불에 기름을 붓지 않고 또 자신의 방식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같은 날 폴란드 외교장관과 회담에서도 위기가 확대되고 장기화하는 것은 모든 당사자의 이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빨리 전쟁이 진정되고 평화회담이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앞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도 휴전을 촉구했는데요. 그동안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중국이 본격적인 중재자 역할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对于乌克兰危机，中方的立场是一贯明确的。我们呼吁有关方通过对话谈判实现停火止战，尽快找到兼顾各方合理安全关切的办法。我们也希望国际社会为此创造条件和空间。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왕이 부장은 유엔 총회를 계기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만난다고요. 네, 미국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과 왕이 부장이 다양한 양자 현안 그리고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방어와 관련된 발언을 한 뒤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관련 논의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 군용기가 사실상 경계선인 대만 해협 중간선을 침입하는 것을 상시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이행하지 않고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미국 측 인사들의 대만 방문을 핑계로 오히려 중국이 현상 변경을 하려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양측의 긴장을 해소하는 방안과 함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대책 등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편 앞서 전해드린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논의 의제가 될 수 있고요. 미중 정상 간 회담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보이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 7월 말 전화 통화에서 첫 대면 회담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미중 정상회담은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한 이후 두 정상의 대면 만남은 아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화와 화상으로만 소통해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1월에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한다면 만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11월 15일부터 이틀간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다음 주인 동시에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끝난 뒤입니다. 두 정상 모두 중요한 국내 정치 일정을 모두 매듭 짓고 만나는 자리인 만큼 극단으로 치닫던 양국 갈등도 다소 해소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시 주석은 지난주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면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하고 미국을 향한 비판을 자제했습니다. 다만 미국 상원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대만 정책 법안의 입법 동향이 미중 정상회담 성사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이 대만을 사실상 동맹국으로 취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만 정책 법안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하자 중국은 강력 반발한 바 있습니다. 违反一个中国原则和中美3个联合公报，干涉中国内政，违背国际法和国际关系基本准则，向台独分裂势力发出严重错误信号。 예, 뿐만 아니라 미국 하원의회에서도 중국이 발끈할 만한 법안이 발의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근데 미국 하원 의원들이 대만에 전쟁 대비 비축 물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가 전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만 방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만에 전쟁 대비 물자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방국들에게 무기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 방위 획득 기금을 대만의 무기 조달을 위해 활용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미국의 잉여 방위 물자를 우선으로 대만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적시됐습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공화당 소속의 스피드 셰벗 의원은 침공이 시작된 뒤 무기를 전달하는 우크라이나 모델은 대만 방어에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현 미국 의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이 법안을 상하원에서 각각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법안은 앞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대만 정책 법안과 함께 미중 관계 갈등의 요인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예, 한편 시진핑 주석이 집권 3기에는 대만을 겨냥한 새로운 통일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고요. 네, 대만에 저명한 중국 전문가의 전망인데요. 자오춘산 담강대 대륙연구소 명예교수는 시 주석의 집권 3기에 대만이 통일과 독립 사이에서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한 말입니다. 대만은 독립이나 통일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는 현상 유지 정책을 국민당 정권 8년과 차이잉원 총통의 민진당 정권 6년간 유지하고 있지만 시 주석이 더는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현재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지난 2016년 5월 차이잉원 총통 집권 이후 대만과의 공식적인 관계를 단절하고 강도 높은 군사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에서 대만 문제를 담당하는 국무원 대만판 공실은 조국 통일은 필연이라고 강조했고 대만의 본토 담당 대륙위원회는 민주주의 체제와 권위주의 독재는 양립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